이어서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RD 포럼 선정 우수 프로그램 운영 세 번째 사례는 신한라이프의 리버스 멘토링 거꾸로 스쿨입니다. 아마 뉴스 검색 리버스 멘토링 검색하면은 이렇게 뉴스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신한라이프 인재육성 파트의 김희진 파트장님께서 직접 나오셨는데요. 예,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신한라이프 인재육성 파트의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느끼는 건데 앞에 서게 되면은 어디에 서건 간에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육을 맡은 지 이제 한 7, 8년 차 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교육을 맡게 됐을 때 이제 직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었는데 너무 떨려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손이 후덜덜 떨렸던 기억이 오늘 새삼스레 났습니다. 오늘은 안 떨리겠지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더 떨린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중간에 좀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가더라도 떨려서 저러는구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팀 산하에 있는 비독립 파트 인재 육성 파트이고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작년 7월 1일 기존 오렌지 라이프와 그다음에 신한 생명이 통합을 해서 새로운 사명인 신한 라이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리는 리버스 멘토링 신한 라이프 거꾸로 스쿨은 작년 7월 채용한 신입사원들에게 적용했던 리버스 멘토링의 어떤 시작이 됐던 그 배경, 그리고 저희가 거꾸로 스쿨로 네이밍해서 의도했던 그런 어떤 나름의 취지, 그리고 실제 운영했었던 개요, 관련된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제가 느꼈던 시사점 몇 가지를 공유해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스 멘토링 도입 배경은 크게 세 꼭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 사회가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근무하시는 현장에서도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버스 멘토링이 직장 내에서 고령 세대와 신세대를 좀 연결하는 새로운 도구로서 부상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조직 내 다양한 어떤 세대를 아우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경험, 그리고 가치관을 좀 뭔가 한 조직 내에서 공존하는 그들이 뭔가 좀 더 가까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 HRD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리더십 개발의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그럼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했을까? 그런 것들을 목표에 따라 한번 분류해 보면서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리버스 멘토링이 먼저 시작된 해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IT 및 소셜 미디어 교육, 그리고 두 번째가 기업의 어떤 다양성이나 포용성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소비층인 젊은 세대들에 대한 어떤 문화의 수용에 대한 이해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대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1999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휘사에서 처음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을 했을 때는 기업 내에서의 IT 교육이 주된 목표였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젊은 세대와의 어떤 소통 강화,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이라는 목표로 변화했던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참 희한하게도 또다시 최근에는 페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핀테크 등 새로운 어떤 소셜미디어와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시 기업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IT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리버스 멘토링의 하나의 꼭지로서 또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보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과 프랑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목적 자체가 뭐 IT부터 시작해서 다양성, 포용성,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좀 골고루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하면 특이하게도 한국 기업은 전체적으로 다 조직 문화 개선 쪽으로 좀 몰려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함이긴 하지만 한국 기업이 유독 이런 것들을 도입함에 있어서 조직 문화 개선을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약간 수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나름의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 회사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작년 7월 1일 통합을 하고 나서 공채 신입사원을 뽑았었고요. 실제 그들을 선발한 이후에 입문연수 이후에 실제 어떤 소프트 랜딩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중에 한 꼭지가 업무 코칭을 하는 업무 멘토, 그리고 그들의 정서를 케어해주는 정서 멘토, 그리고 그와 함께 이분들에게 이제 리버스 멘토링을 제공하자는 게 나름의 기획이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제 보이시는 경영 리더라고 신안의 이제 핵심 인재를 저희는 C레벨, 부서장 레벨, 차장 레벨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C레벨에 계신 경영 리더분들께는 저희가 다양한 어떤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그 코칭의 대상이 왜 꼭 부하 직원이어야만 할까?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코칭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역발상을 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코칭을 받는다 생각하면 사회에 계신 되게 저명하신 분들을 연결을 해서 코칭을 받지만 그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효과성을 검토해보면 그닥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입사원에게도 어찌 보면 어려움의 대상인 임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리더 분들에게도 정말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의 정말 날 것을 그대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영 리더 육성 프로그램과 신입사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일종의 콜라보 형태로 진행한 게 저희의 그 거꾸로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신입사원 연수는 저희 다른 직원이 하고 계셨고 저는 경영 리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두 명이 이제 콜라보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갖고 저희가 나름 이제 만들게 된 거꾸로 스쿨은 MZ세대를 좀 이해하고 그들의 공감해 주면서 동시에 신안이 가고자 하는 개방성과 다양성 기반의 조직 문화를 좀 실현해 보자라는 게 나름의 저희의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MZ가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X세대인 임원이 학생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나름의 학교 컨셉으로 운영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스쿨이라는 네이밍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은 꼰대 없는 신한 라이프였습니다. 급작스럽게 꼰대가 왜 나왔을까 싶으시겠지만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조직 내에서 다양한 세대가 일을 하게 되면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베스트셀러인 90년대생이 온다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70년대생이 운다라는 얘기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젊은 세대들의 눈치를 보며 꼰대의 길목에 선 리더들이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꼰대 포비아, 블라인드 포비아, 뭐 MG 포비아까지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사실 꼰대세요? 라는 질문이 90년대생들에게는 농담일 수 있지만 아까 보셨던 임원분들, 경영 리더분들에게는 정말 식은땀을 나게 하는 불편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꼰대를 뭐 우리 보는 뭐 어떤 백과나 BBC에서 정의하는 그런 의미의 꼰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저희 파트에서 생각한 꼰대는 배우기를 멈춘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고집대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이야말로 꼰대라고 할 수 있고 신한 라이프에는 이런 꼰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름의 저희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획안이 이제 처음 보시는 페이지가 이게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나름의 이제 스쿨이라는 학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교훈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나름의 비전도 3가지로 만들어 봤는데 그 비전은 결국은 경영 리더 측면, 그 다음에 조직 어떤 혁신 측면, 그리고 포텐두라고 하는 신한 라이프의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목표를 갖고 해보자라는 취지로 개설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운영했던 거꾸로 스쿨 운영 개요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는 스쿨의 과목을 6과목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6개 그룹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되는 MG 대표단은 처음에 의도는 신입사원 19명 그리고 변화 추진 조직인 원신한 챌린저스 21명을 묶어서 40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이제 좀
변추 조직이 워낙 활동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신입사원 19명만 참여를 했었고요. 학생은 신한라이프에 재직하고 계신 임원들 31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는 그 형태는 이제 OT부터 시작해서 졸업식까지 있었는데요. 우선 OT 때는 저희가 임원 리더십 세션 그 말미에 앞으로 리버스 멘토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네이밍은 거꾸로 스쿨인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향후 일정이 진행이 되니 수강 과목을 선택하셔서 이제 참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이 단계에서 CEO께서 좀 강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임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입학식은 9월 3일 날 이루어졌는데 입학식은 저희가 가상 공간인 게더타운을 활용을 해서 가상 공간 입학식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바로 가을 학기네요. 가을 학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6과목을 순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그 과목의 주제는 다양성 4가지, 개방성 2가지였는데요. 모든 임원은 반드시 한 개 과정을 필수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클래스 배분 시간은 시간당 1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진행을 했고요. 실제 수업 시간은 근무 시간 내인 3시에서 4시 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졸업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하려고 했으나 실제 뭐 게더타운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접속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특히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예정했던 게더타운 졸업식은 하지 못하고 졸업식은 오프라인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실제 지금 보고 계신 장표는 거꾸로 스쿨 안내를 위한 장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근무 시간 내에 입학식을 하고 과정을 오픈을 하고 모든 임원은 무조건 한 개의 클래스를 신청하시고 입고하실 수 있도록 했었고요. 입학식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이제 회사 대강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입사원이 선생님이 돼서 준비한 강의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끝나고 나면 4시 반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임원분들과 선생님이신 신입사원 간의 호프타임을 가지고 종료 시간은 반드시 6시까지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당 적정 인원은 10명에서 15명으로 TO를 줌으로 실제 인기 강좌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안내를 했고 이 모든 과정은 임원 회의 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수강 신청은 저희가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이 저희 이제 거꾸로 스쿨 입학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회사 대강당을 그대로 맵에 반영을 해서 각각 조를 6개 조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이제 입학식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사실 운영하는 저희도 게더타운이 익숙치 않은데 임원분들은 더 하셨겠죠. 지금은 게더타운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줌이 이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하신 게스트분들이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파울링 현상이 되게 심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뒤에서 설명드리는 이 게더타운 맵은 저희 회사의 어떤 배경을 그대로 가급적이면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옥인 신한 엘타워를 좀 반영하고 그리고 층마다 저희는 뉴라운지라는 휴식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맵에서도 구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입학식 했던 내용을 지금 보시는 건데요. 이어서 이제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과목과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요 내용은 제가 뒤에 이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임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들어야 되지라는 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임원분들께 이런 식으로 개설된 과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타버스 하는데 도대체 메타버스가 뭘까? 한번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체험해보고 그리고 실제 한번 그분들이 활용도 한번 해보면서 이게 회사에 적용됐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신입사원들과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코멘트 달므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선택하시는데 용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Z는 이유가 있다면 두렵지 않아. 요거는 MZ들이 선호하는 피드백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앞서 경영진이 제가 코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런 코칭이 MZ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그게 과연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까? MZ들은 어떤 피드백 방식을 선호할까?
그래서 실제 MZ들의 피드백 방식을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X세대요, 그 선을 넘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실제 X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솔루션 또는 마케팅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일잘러들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피테크 기업, 그들의 일하는 방식은 무엇일지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MZ세대의 회사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MZ들이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 MZ세대가 찐팬 삼은 그 기업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실제 임원들이 한참 20대였을 때 좋아했던 기업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지금 MZ가 좋아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그리고 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구해 보면서 MZ와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우투 메타버스는 이제 1차시였습니다. 근데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보시면 실제 이 맵을 여기 선생님이신 MZ가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실제 개발을 다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 이 맵 안에서 탈출해야만 뭔가 이제 이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한 직원이 사실 IT를 배경으로 가진 직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이 주제를 맡으면서 한번 배워보고 이런 것들을 임원들에게 공유하면서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방을 탈출을 하게 되면 신한 라이프라는 꽃밭을 만나는 이런 재미있는 구성을 했었고 실제 이게 되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가르침을 주시고 실제 또 RP 연습도 해보시기도 했었고요. 끝나면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단체 사진도 찍었었고 실제 이 프로그램에는 임원분들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참여를 하셔서 수업을 수강하셨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6개를 진행했었는데 그렇다면 이거 반응은 어땠을까? 실제 성과는 있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받았던 설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좀 내용을 보시면 그 어떤 외부 강사의 강의보다도 최고였다라는 피드백부터 발표 구성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실제 MZ에 대한 이해를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상황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한 방식이 상당히 탁월했다.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메타버스 스쿼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오픈을 앞두고 있었는데 임원분께서 그 조원들, 그 선생님들께 메타버스 스쿼드로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MZ 연구소를 우리가 실제로 한번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임원분이 주셨었는데 실제 이제 그 아젠다가 구현이 돼서 MZ 세대 연구 조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확인을 못한 게 이 친구들이 정말 메타버스 스쿼드에 포함이 됐는지 또는 MZ 연구소의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지까지는 실상 확인을 하진 못했지만 이 안에서 다뤘던 그 주제 자체가 사실 임원들께 나름의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고 그게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성과도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이런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까지 상상이 가시나요? 혹시 얼마나 힘들지? 일도 하고 있는 신입사원들이고 이제 선배들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일하고도 친해져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 다이어리가 실제 이 친구들이 준비했던 스케줄러예요. 그래서 2021년 8월 말부터 실제 이제 9월 말까지 거의 한 달간을 되게 빡빡한 스케줄에 의해서 커리큘럼 미팅도 갖고 실제 리허설도 하고 그리고 동료 직원들께 포워드백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한 달의 시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물론 이 친구들의 그런 어떤 시간 할애만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원했던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커리큘럼은 사실은 MZ와 관련된 아젠다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커리큘럼 연구라든지 개발을 위해서 실제 외부 전문기관과 미팅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선해줬고 그들이 그 전문가들에게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아까 보셨던 6개의 아젠다였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어떤 기존의 편견이 좀 단단하게 쌓여있는 임원분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들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캐릭과 대학 내 20대 연구소에 그 유료 리포트를 자료를 받아서 제공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리허설을 통해서 강의력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요. 중요한 건 CEO가 정말 시작부터 관심을 가지고 실제 수강하시는 그것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강의 시간이 근무 시간에 배정이 되어 있고 또 근무 시간 내에 호프타임까지 가져야 하고 그리고 또 근무 시간 내에 미팅과 코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속된 부서장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그 인재육성 파트 안에서 소속 팀장님들께 커뮤니케이션해서 실제 그들이 이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렸고 실제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루어지는 이제 임원의 신입사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활동을 하며 필요한 비용은 저희 파트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드렸고요. 원래 계획은 이 멘토링이 끝나고 나면 임원분들의 피드백에 기반해서 가장 최우수 조를 선정을 해서 선물을 크게 한번 주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당초 계획이었는데 막상 끝나고 보니까 너무 다 좋은 피드백을 받으시고 누구 하나 정말 빠지지 않고 다 프리라이더 하나 없이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졸업식 때는 그냥 이분들 전체에게 다 선물을 좀 해드리면서 훈훈하게 좀 끝났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저희가 진행했었던 거꾸로 스쿨의 내용들을 좀 공유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운영을 해서 좋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가 생각하는 시사점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리버스 멘토링은 상호 간의 이익이 발생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운영했던 거꾸로 스쿨은 멘토 입장에서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생겼을 거고요. 자신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회사 임원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PT 역량을 좀 높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이익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 멘티는 어땠을까요? 멘티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좀 배우고 그리고 나름의 어떤 사업적인 통찰력을 얻는 이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젊은 신입사원들의 기술 그리고 지식을 나이 많은 상급자들에게 전수하는 어떤 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쌍방의 작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젊은 신입사원들의 참여 동기를 낮출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리버스 멘토링은 직급은 다르지만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프로그램에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듣는 임원들이 제대로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실습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제대로 후기를 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신입사원이라고 좀 하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멘토링에서는 한 방향으로의 교육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위계 질서가 좀 아직도 남아있는 조직 문화에서는 그 사실 상하관계가 뒤집힌 하급 직원들이 상급 직원에게 새로운 정보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서로 동등한 주의에서 나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버스 멘토링의 관계와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성인데요.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대부분 리버스 멘토링이 그 CEO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또는 트렌드에 의해서 마치 일회성 이벤트처럼 끝나고 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저희 역시 그렇게 될 사실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멘토링은 일회성이 아니라 서로 인간적으로 좀 약간 감화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관계의 발전이 핵심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서로가 좀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게끔 관련된 부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는 리버스 멘토링 하면 다들 생각하는 게 젊은 직원과
그 임원 레벨을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이 조직 문화 개선이고 그 다양한 세대의 어떤 공감도를 높인다라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과연 그러한 직급에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서로 다른 세대의 상호 이해는 그 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간 계층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은 이코르 임원과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할 게 아니라 그 조직 내에서 다른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리버스 멘토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리버스 멘토링의 세대 교류 측면에서는 사실은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멘토가 됐던 신입사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참여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이를 지원하는 분이 CEO였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교류하는 분들이 그냥 선배도 아니에요. 부서장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조직에서 성공한 임원과의 교류였거든요. 실제 모니터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소 크게 작용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좀 한계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배웠던 5가지 배움을 토대로 올해 좀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개방성, 다양성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조직이 좀 더 수평한 조직이 되려면 다양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이런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금 다양성 코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 리더라든지 팀장들이 이렇게 유닛 형태로 그룹을 맺고 그들이 저희가 이렇게 아티클과 어떤 아티클에 기반한 주제를 던져드리면 그걸 갖고 실제 점심시간에 모여서 본인들이 읽었던 아티클과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상호 이제 Q&A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LMS에 올려서 저희가 피드백해드리고 뭐 사진도 올리고 이렇게 훈훈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물론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파일럿으로 진행을 해서 딱 3개월만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서 그 지원해주는 회차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 여기 저희의 주제 중에 하나가 젠더 이해거든요. 근데 사실 세대 간의 어떤 이해를 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마지막 이제 미팅에서는 실제 좀 젊은 직원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회사,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리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임원에서 시작한 리버스 멘토링이 지금 중간 관리자로 올해 잘 정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있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양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보면 그 리버스 멘토링이 세대 교류의 성공을 위한 어떤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 기대도 하면서 저희도 그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 19명의 친구들은 저희 거꾸로 스쿨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중간에 계신 분은 저희 CEO이신데요. 이 19명의 열정에 힘입어 저희도 되게 재미있게 거꾸로 스쿨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라이프의 발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 파트장님 질문이 지금 좀 채팅창에 들어와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금호 PMB 화의 안수빈 대리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게더타운 활용하시면서 입학식, 졸업식 이렇게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제작이나 운영 네. 등을 혹시 파트장님 이제 담당자분들 이제 단독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외부 업체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게더타운 요거는요. 저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퀄리티는 사실 저희가 IT 기반도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요거는 저희가 외주 업체에다 부탁을 해서 최대한 회사 사옥을 살리면서 구현을 했고요. 다만 뒤에서 배우셨던 요 하우 투 메타버스 요거 할 때는 이 게더타운은 저희 신입사원이 실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의 정의연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총 6개의 개설 주제는 네. 신입사원분들 스스로 결정하신 것인지 네. 아니면 담당자분께서 설계해 주시고 지원받으신 것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커리큘럼 연구개발 미팅을 주도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주제를 뽑아내는 거에 저희 실무자들이 참여한 건 없었고요. 그들끼리 우선 이제 얘기를 나누고 그들이 1차적으로 잡았던 방향을 외부 전문가와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제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분들과의 미팅을 주선해주고 실제 코칭을 받아서 6개 주제를 뽑게 되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처음 이제 리버스 멘토링 도입하셨을 때 그 멘토가 되는 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 좀 어떻게 주셨는지,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신 방법, 좀 팁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가장 큰 힘은 이 친구들이 신입사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근데 다만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입문 연수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그 연수 로드맵을 세울 때 여기 안에 이미 리버스 멘토링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신입사원 때는 정말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정말 뿜뿜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우선 멘토로 지정해줬던 업무 멘토나 정서 멘토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관계를 좀 더 넓은 높은 영역으로 확장하자라는 거에 그분들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이분들이 불필요한 곳에 힘을 뺏지 않도록 다양한 어떤 운영 단계에서 지원을 저희 파트에서 다 했었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을 지원해서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시간이 사실 업무 시간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명제하에 저희는 어쨌건 그 모든 것들이 근무 시간 내에서 다 해소될 수 있게끔 했던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근무 시간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던 때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신한라이프 인재 육성 파트의 김희진 파트장님 말씀이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